특히 부동산 관련된 신문을 볼 때 이 신문 속에 담겨있는 의미가 뭘까를 갖다가 한 번쯤 되새겨보는 그런 것들이 필요해요. 그래야지 경제가 어떻게 흘러갈 건가에 대한 이해를 할 수 있게 됩니다. 윤석열 당선인이 되고 난 이후에 사실은 부동산 정책에 대한 것들이 많이 급변하고 있는 것들을 여러분들 한번 신문을 보면서 느꼈을 거예요. 아마 대표적으로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딱 떠오르는 것들이 임대차 3법을 폐지하거나 축소하겠다. 이 얘기 첫 번째 부분이고, 두 번째 재건축, 재개발 완화하겠다. 그리고 세 번째 대출 규제를 갖다가 완화하겠다. 이 세 가지가 부동산 정책의 급격한 변화인 거잖아요. 그럼 이 세 가지가 실질적으로 부동산 현재 시장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었던 거거든요. 그래서 이 세 가지를 갖다가 왜 완화해야 되고, 완화했을 때 어떠한 시장의 흐름이 나올 건가, 이 부분들을 갖다가 여러분들 잠깐만 생각하면 돼요. 그렇다 어렵게 생각할 것도 아니고 잠깐만 생각하면 돼요. 오늘 나온 신문 중에 하나를 갖다가 보면서 잠깐 얘기해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할게요. 인수위라는 건 이제 정권 교체를 하기 위해서 새 정부가 어떻게 정권을 끌어갈 건가에 대한 것들을 이 인수위원회 내에서 대부분 다 정책이라든가 아니면 인사 이 부분들 모든 걸 다 꾸며나가는 그런 핵심 조직이죠. 그래서 인수위에서 지금 인수위원장은 지금 안철수 위원장이 맡고 있잖아요. 그래서 안철수 위원장에 의해서 현재 운영되고 있는데, 인수위에서 임대차 3법, 시장 혼란, 큰 혼선, 폐지 또는 축소 검토하겠다는 얘기를 했어요. 그러면 왜 임대차 3법이 부동산 시장에 혼란을 주고 문제점을 야기시켰는가, 이 부분에 대한 것들 얘기를 여기서 좀 읽어낼 수 있어야 돼요. 여러분들은 그러면 임대차 3법이 계약갱신 청구권이에요. 그래서 계약갱신 청구권이라는 건 2년 살 수 있는데, 보통 전세 계약이 2년이잖아요. 근데 2년에다가 2년을 더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게 된 거예요. 그러면 2년을 더 요구할 수 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 그러면 4년 동안을 갖다가 보증한다는 얘기예요. 시장에서 거래가 이루어지는 거는 수요와 공급이 원활하게 협의에 의해서 이루어져서 적정 가격을 형성하게, 이렇게 시장이 형성돼야 돼요. 근데 이 얘기는 플러스 2년을 더한다는 건 계약 기간을 연장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시장에 개입한 거예요. 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공급자를 갖다 제한하는 정책인 거거든요. 그러니까 공급자를 제한하면은 결국은 시장에는 문제가 발생돼요. 왜냐하면 공급자들이 더 이상 시장에 물건을 내야 될 이유들이 사라져가게 되잖아요. 그래서 공급이 계속 줄어들고 있는 거 여러분들 아시죠? 그래서 전셋값이 더 올라가 버리고, 올라가는데 이 올라가는 것들 때문에 또 뭐를 했냐면 전월세 상한제를 한 거예요. 5% 이상은 올리면 안 돼.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, 가격이, 시장이라는 건 공급과 수요에 의해서 균형 가격을 형성하면서 올라가줘야 되는데, 일정 시점 이상을 갖다 못 올라오게 강제로 상한제를 매긴 거예요. 상한제를 매겠다는 얘기는 뭐냐면, 공급자들은 더 이상 시장에 물건을 공급해야 될 이유를 사라지게 만드는 거예요. 그러면 수요자들은 공급이 사라졌기 때문에 더 많은 수요를 원하게 되고, 그러니까 시장의 불균형이 전환하겠죠. 수요는 큰데 공급은 부족하고, 그러다 보니까 전월세 시장이 풍기 현상이 벌어지는 거예요. 그러니까 전월세 시장이 풍기 현상이 벌어진 데다가 또 하나는 뭐냐면 5% 상한제를 해서 법적으로 제한을 걸어버렸기 때문에 편법으로 계약을 하게 되는 거예요. 5%는 겉으로는 계약서에는 5%인데 5% 이외에 주거비용에 대해서 일부를 갖다 첨가한다든가 해서 시장에서는 정확하게 원칙이 정해지거든요. 간절한 사람이 결국은 질 수밖에 없는 게 시장이에요. 수요자가 간절하잖아요. 주거를 갖다가 살아야 되는데 이 살아야 되는 공간들을 갖다가 제공해주는 공급자들이 제한을 주니까 시장에 굳이 내야 될 이유가 없기 때문에 공급을 내지 않는 거예요. 그래서 지금 사실 전세 중에 일부 전세들은 비어있는 경우도 많아요. 왜 굳이 내야 될 이유가 없기 때문에.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굳이 내야 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. 그래서 전세는 계속 풍기 현상이 벌어지기 때문에, 그래서 임대차 3법을 갖다가 다 폐지했으면 좋겠다. 결국은 시장의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정확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균형 가격이 형성될 수 있게 시장 가격이 만들어져야 되는데, 이걸 갖다 제한하는 게 뭐였냐면 임대차 3법이었고, 임대차 3법을 위해서 결국은 시장이 왜곡돼서 현재가 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에, 인수위에서 이 법은 폐지를 해야 되겠다. 근데 폐지를 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? 국회에 상정해서 폐지를 해야 되잖아요. 그러면 국회에 상정해서 폐지하는 데는 시간이 많이 걸릴 거 아니에요. 그러면 이걸 갖다 완화할 수 있게 결국은 대통령령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의 요소들만을
우선적으로 시행하게 해서 그래서 임대차 3법에 의해서 풀어지는 시장은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? 전세 이 시장의 매물들이 공급들이 충분히 될 수 있도록 구조화하겠다는 얘기예요. 이렇게 해야지 시장에 충분히 공급이 이루어졌을 때 수요자들의 만족도가 맞춰져서 균형 가격이 형성되고 이 균형 가격에 의해서 맞춰져야만이 전세 가격은 적정 가격을 형성하게 됩니다. 이 전세 가격이 뭐에 문제가 되냐면 전세 가격이 매매 가격에 영향을 미쳐요. 집값의 폭등에 대한 것들이 벌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첫 번째 부분에 대한 했던 부분들이 임대차 3법을 갖다가 축소하거나 폐지하는 부분들이 하고자 하는 부분이고요. 그리고 또 매매 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 대출 규제. 어차피 젊은 분들은 대출 없이 자기만의 가지고 있는 종잣돈을 가지고서 살 수 있을 만한 비용들이 없기 때문에 대출 부분을 가지고서 집을 살 수 있게 해야 되잖아요. 그래서 대출 부분을 규제를 완화해서 그 집을 살 수 있는 자금을 갖다가 확보할 수 있게 해주는 부분들을 해서 규제를 완화시키고요. 또 한 가지는 이렇게 하더라도 수요가 많은데 공급이 부족하게 되면 집값은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잖아요. 그래서 이제 공급을 갖다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? 지금 대한민국 땅덩이는 한정돼 있잖아요. 그리고 원하는 거는 수도권 중심의 집을 원하는데 이 수도권 중심에는 이미 집을 할 수 있는 택지 개발할 수 있는 땅이 없는 거예요. 뭐 어떻게 돼요? 재건축, 재개발할 수밖에 없잖아요. 그러면 재건축, 재개발에 대한 규제 정책을 갖다가 풀어야만이 재건축, 재개발이 활성화될 수 있잖아요. 그래서 그 안전진단에 대한 규제들을 갖다가 완화시켜주겠다. 아니면 초과 이렇게 환수하는 부분들을 갖다가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갖다가 한계점을 갖다가 낮추겠다. 기본적인 이제 용적률이라고 해서 용적률을 갖다가 올릴 수 있으니까 집을 땅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위로 높이 올려서 용적률을 확장하면서 그 집의 주택 수를 갖다가 더 확장할 수 있는 부분을 제한하고 있는 이 정책들을 갖다가 폐지시키겠다. 이런 얘기들이 지금 그래서 신문지상에서 계속 떠들고 나오고 있는 얘기거든요. 그럼 여러분들이 이걸 봤을 신문을 봤을 때 임대차 3법은 왜 폐지하고 축소하려고 하는지, 재건축 재개발에 대한 규제들을 갖다 왜 완화하려고 하는지, 대출에 대한 규제들을 왜 완화하려고 하는지 이렇게 해서 만들어가려고 하는 부동산 시장의 모습이 어떤 부분인지 여러분들이 신문을 읽으면서 이해할 수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부동산 공부하게 되는 그 공부를 갖다가 여러분들이 체득하는 게 되는 거예요.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공부들을 통해 가지고 부동산에 투자할 수 있는 방법들을 공부를 해야죠. 오늘은 간단하게 임대차 3법 이 기사를 가지고서 여러분들 얘기해 드렸는데 임대차 3법에 대한 얘기 이외에도 재건축 재개발을 지금 막고 있는 법들이 뭐가 문제가 있느냐. 재건축 재개발에도 3법이 있어요. 그걸 막고 있는 3법들인데 이 3법들이 뭐가 문제가 되느냐.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건 대출 규제에 대한 것들이 어떻게 완화가 되느냐.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설명을 해드려서 여러분들이 부동산 투자를 잘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들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. 지금까지 돈과 경제 그리고 문화를 쉽게 아주 쉽게 풀어드는 정수툴의 정선영이었습니다.